자, 여러분,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해가지고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런 운동이 한때 SNS를 타고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처럼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때 당시 여러 명이 꼽사리를 꼈었죠. 자, 하지만 그 이면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그 피상적인 이미지 말고 뒤에서 말입니다. 그 주역들 중에 한 명이 최근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을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웃긴 거는 이 여자는 평소 자기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안에 있는 온갖 시위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요즘 미국 사회에서도 이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 포스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고요. 자성과 조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두르고 둘러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느냐? 뒤에서 도대체 어떤 자금, 누구의 배후 지원을 받고 있느냐? 사람들이 인권운동에 쓰라고 모금해줬던 그 수많은 후원금을 다 어디로 갔느냐? 어떻게 썼는지 왜 지출 내역을 제대로 증빙하지를 못하느냐? 이제서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건이 처음 딱 터지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바른 목소리를 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가슴이 답답하죠, 정말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걱정했던 겁니다. 성역화되어가는 캠페인 뒤에서 실제로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저런 이제 추악한 이면들 말입니다. 군중들의 순수하고 어리석은 그런 분노와 열망이 비열한 선동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악용당하는지 제가 그거를 비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유튜버 얼음사이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이에요. 저도 뭐 특별한 무슨 외계인인 거 아닙니다. 인종 문제가 나오면은 알다시피 세계에서 우리보다 약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죠? 요즘 미국에서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는 공교롭게도 대부분 흑인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한 진실들은 여러 집단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철저히 사회적인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인간의 인격은 개인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어느 인종에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다만 요즘 우리가 미국에서 한인들이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아가지고 두들겨 맞는다라는 어떤 저런 집중적인 뉴스를 바라볼 때 몇 달 전에 SNS에서 그렇게 뜨겁게 깨시민 코스프레를 하던 분들이 반성을 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시아 사람들이 증오받고 있다라는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냐고요. 열정적으로 BLM 운동 그렇게 막 찬양했던 사람들 무슨 생각 드냐고요. 아마 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을 겁니다. 아, 요새 미국이나 유럽에 여행 가기 힘들겠네. 솔직히 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현실이죠. 블랙 라이브즈 매터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던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문제를 우리나라 정치사회 유튜버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먼저 다뤘습니다. 특히 피상적으로 뭐 불쌍하다, 인종차별 나쁩니다, 이런 피상적인 유행성 이미지 말고 얄팍한 그런 거 말고 그 사회적 현상의 이면에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런 민감한 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다뤘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인터넷 좌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물어뜯었습니다. 제가 이 운동의 정신 전부를 비난하는 나쁜 사람이고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이다,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프레임을 짜고 물어뜯기를 시도했었습니다. 굉장히 비열하죠. 제가 좌파 애들을 싫어하는 게 바로 저런 비열한 태도 때문입니다. 좌파는 그래가지고 설사 10대, 20대, 중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해도 인터넷에서 토론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굉장히 비열하게 움직입니다. 자, 원래 12년 전 광우병 그때 당시에도 그랬듯이 어떤 유행이 크게 번져나가는 그 당시에는 일반 대중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그 유행에 재미있게 탑승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 제발 나를 봐줘, 내가 이만큼 깨어있잖아, 빨리 나를 떠받들어줘, 이렇게 이런 유혹이 이제 쉽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깨어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봐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무조건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무조건 한 사람은 불쌍한 피해자고 그래서 그 사람이나 사건을 성역화하면서 도덕적인 우위를 선점해버리면은 토론할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너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라면서 일방적으로 묵살해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쉽고 간편한 인스턴트식 토론 방법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가 이 성역화라는 걸 하면은 너무나도 간편하다라는 겁니다.
간편하고 달콤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대상자가 9차례가 넘는 강도 마약 전과까지 있었던 위험한 범죄자였다라는 점, 부검 결과에서도 실제로 필로폰 같은 마약 성분이 나왔다라는 점, 검거 당시에도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가 들켰다라는 점, 경찰의 수차례의 통제에도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불응했었다라는 점, 이런 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관심 갖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공부하기가 싫은 거죠. 결국 이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덩치 큰 강도 마약 전과 구범 사범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현장 경찰관이 느끼는 그런 현실적으로 느끼는 압박감과 현장의 그런 급박한 상황, 물리적인 충돌, 이 모든 거를 그냥 키보드 너머에서 단순하게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도덕성만을 뽐내려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이 바로 좌파들의 비열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입니까? 자기들의 비열한 행동, 찰나의 도덕적인 선민의식을 향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희생당하는 다른 억울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는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기는 한데, 아는 게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행동이 굉장히 사악해요. 인권파리 운동이 슬로건은 물론 아름답지만 그 뒤에서 어떤 자본과 어떤 정치 세력들의 결탁과 후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보고 공부하는 거는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깊게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한 인간의 비참한 죽음마저 어떤 식으로 정쟁의 도구로 악용을 하는지, 이런 사태를 보면 여러분들 인간 세상이 정말로 좀 염증이 나고 참담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진짜 악마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공권력이 강력한 나라입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과잉 진압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터져 나오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미국의 경찰 공권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좌파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경찰 안 부르기 운동을 시전을 했어요. 심지어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은 경찰 지원금들을 없애버리자고 폐지하는 지역들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니애폴리스라는 동네가 대표적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멀쩡하던 백인 중산층 동네의 공원에 노숙자들의 집단 텐트촌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온갖 마약 거래와 성거래 같은 것들이 만연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단속이 없으니까요. 경찰 안 부르기 운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대놓고 대낮에 공공연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동행이 없으면 아내와 어린 딸들은 대낮에도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진짜 한국에 사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페미 여자들. 배부른 줄 모른다니까? 아내와 어린 딸은 남자 형제나 아버지의 동행이 없으면 대낮에도 혼자 집 밖에 못 나가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저게 좌파 캠페인들의 그런 생각 없는 사회적 운동의 최후라는 거예요. 저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먹물먹은 중산층 좌파들은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냥 저러고 사는 거예요. 다들 저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력이나 배움이라는 게 이럴 때 보면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저 촌극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저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달콤하다라는 겁니다. 대중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깨어있다라는 착각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의 초라한 인생, 빈약한 인생, 초라한 자존감에 상처받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달콤하게 이런 선동들이 접근을 합니다. 정신적인 뽕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내가 깨어있다. 너는 깨어있다. 네가 지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뽕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이 광기 속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챙겨가는 세력들은 배가 부르고 행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군중들의 민생은 그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파멸로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광우병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도 그 당시에는 온갖 인간군상들이 전부 다 생물학자에 빙의하고 바이러스 학자에 빙의해가지고 온갖 논리를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진실은 어땠었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 결과가 어땠었냐고요? 진실이 어땠습니까? 누구 하나 저때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선동 사태, 소요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 그때 당시 그 무서운 집단 광기 속에서 1인 시위 같은 거 하다가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바른 정보, 바른 목소리를 국민들을 위해서 내다가 사회적으로 집단 린치 당하고 난도질 당했던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온라인 군중 심리의 1세대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거대한 캠페인이 유행처럼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를 느낍니다. 그게 수십만 년 동안 인류 DNA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는 군중 심리, 집단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본능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으로만 살면은 안 되는 2021년의 현대 인류죠. 본능의 충동지를 완전하게 조절할 수는 없더라도 어떻게든 이성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의 이성과 합리성을 행사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깨시민 코스프레를 그만하고 차라리 그냥 선거철에 놀러나 가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막말 아닙니다. 막말 아니에요. 선거철에 놀러나 가라고 하는 게 막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한 얘기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70%, 80%가 넘어가는 대중들이 유행처럼 미쳐 날뛰고 그 군중 심리가 달아오를 때는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영상처럼 광고 수익도 없고 유튜브 수익조차 없는데도 누군가는 항상 바른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각성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좀 이런 노력과 진정성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올려봤자 저한테 100원 한 장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터넷 좌파들은 입으로는 사회주의를 칭하면서 수백만 달러가 넘어가는 저런 대저택의 집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끝없이 부유해지고 있는 자기들의 아이콘을 찬양하면서 반대로 인터넷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우리 같은 우파 논객 유튜버들을 계속해서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 증오심의 원인이, 자기들이 증오하고 있는 그 원천이 뭔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피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저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바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